안녕하세요. 꿈테클래스 강사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마크라메로 약간 동양적인 매듭 느낌이 나는 북마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북마크 부자재 하나하고 색실 2가지 준비했어요. 테이프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자, 실을 풀면 짧은 실하고 긴 실이 있을 거예요. 짧은 실은 빼놓고 긴 실로 먼저 왕관 매듭이란 걸 해볼 거예요. 생면사를 오링에 통과시켜서 면사의 가운데 부분이 오링에 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면사의 가운데 부분이 오링에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북마크 부자재를 가로로 놓고 테이프로 살짝 고정할게요. 자꾸 움직이면 매듭 짓기 힘드니까 한번 고정해 주세요. 면사는 십자가 모양으로 양쪽 위아래로 펼쳐주세요. 자, 다 펼치셨으면 이제 왕관 매듭 시작해 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에 있는 실부터 꺾어서 돌려갈 거예요. 자, 아래로 꺾어 내려주고 왼쪽 실을 오른쪽으로 꺾어주고 아래쪽 실은 위쪽으로 꺾어주고, 자, 이 마지막 실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꺾는데 꺾으면서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만들어졌던 그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꺾어 올리시면 매듭 다 풀려요. 이렇게 네모 4개가 나오시면 잘하신 거예요. 다 되셨으면 살살살 잡아당겨서 네모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조금씩 살살 잡아당겨야 면사의 가운데 부분 흐트러지지 않고 매듭 모양도 예쁘게 잡히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살살 잡아당겨주세요. 어린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약간 저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막 운동화끈 같은 걸로 이 매듭 해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렇게 길게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어봤던 기억이 저는 어릴 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마 장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모나게 매듭 지어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가장 위에 있는 실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돌아가고 맨 마지막 실이 첫 번째 꺾어서 생긴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돌아간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길 때 살살살 잡아당겨서 예쁘게 모양 만들어 주시는 거. 마지막 실이 첫 번째 꺾였던 고리 아래로 통과시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모난 매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려버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반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6번 정도 했어요. 근데 뭐 반드시 저처럼 하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여러 번 해주시고, 아니 난 그냥 짧게 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횟수를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완성하고 보면 지금 왕관 매듭한 부분이 나비의 머리 부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사자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왼쪽 실로 꺾어주시고 오른쪽 실을 아래로 내려서 일자실이 가장 위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서 왼쪽 세모의 구멍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실의 위치를 잘 봐주세요. 기둥실이 가장 아래, 꺾이는 실이 중간, 일자실이 가장 위에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 왼쪽에 있는 세모의 구멍으로 통과. 왼쪽에 있는 저 일러스트 참고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운데 기둥실 두 줄은 묶어지는 실이 아니에요. 묶임을 당하는 실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안에서 꼬여지면 매듭이 예뻐지지 않으니까 저처럼 한 번씩 꼬임이 생기면 꼭 풀어주면서 매듭 지어주세요. 자, 왼쪽 사자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사자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실을 꺾어서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왼쪽 실을 아래로 내려 일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 오른쪽에 있는 세모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단지 왼쪽, 오른쪽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되셨으면 이제 양쪽으로 살살 잡아당겨서 얘도 네모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평매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스퀘어낫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평매듭을 응용한 피코 평매듭으로 지금 나비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두 번이 하나의 평매듭으로 완성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 평매듭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매듭의 위치가 방금 만들었던 매듭 바로 아래가 아니라 약간 간격을 띄워서 아래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두 번이 한 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간격을 저는 한 3cm, 4cm 정도 띄워서 아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해서 또 하나의 평매듭을 약 4cm, 5cm 띄우셔도 돼요. 5cm 정도 아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매듭이 하나의 매듭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매듭의 위치가 첫 번째 만들었던 매듭의 바로 아래가 아닌 조금 더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약 4, 5cm 내려와서 만들어진다는 거. 위치는 원하시는 위치 하시면 되는데 평매듭 지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매듭 간격을 조금씩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적당히 위치 잡아서 매듭 지어주세요. 지금 기둥실 잡고 움직이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실 아래쪽 부분을 테이프로 살짝 고정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또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매듭 지어서 평매듭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로 내려가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띄웠던 간격보다 약간 좁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밑으로 갈수록 날개처럼 나오는 그 면적을 살짝 줄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똑같은 넓이의 그런 날개 느낌이 나도 괜찮아 하시는 분은 동일한 아까 띄운 넓이만큼 띄우셔서 매듭 지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추셔서 간격은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단 하나, 왼쪽, 오른쪽 두 번이 하나의 매듭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매듭을 지을 때 바로 아래가 아닌 조금 간격을 띄워서 아래다가 매듭 짓는다는 거.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피코 평매듭이 예쁘게 완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고 그냥 매듭을 지으면 그건 그냥 평매듭이 돼요. 피코 평매듭이 아니라 그건 이 피코 평매듭 한 뒤에 그 아랫부분에다가 우리 작업해 볼 거예요. 실의 위치
항상 주의 깊게 봐주세요. 사자 만들 때 왼쪽 오른쪽 사자 만들 때 일자실, 사이에 일자실이 항상 가장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이 기둥실의 아래로 들어가서 그 사이의 구멍 사이로 통과시켜진다는 거. 잘 모르겠는 분들은 조금 영상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옆에 일러스트는 계속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저는 3개 정도 만들었는데 조금 더 4개, 5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에 실 재단할 때 조금 더 실을 길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매듭이 지어질 실을. 어차피 기둥실은 매듭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짧을 일이 별로 없는데, 매듭 지어지는 실은 이 고리를 여러 개 만들면 조금 짧아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더 나는 많은 고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잡아주세요. 매듭 다 됐으면 자, 이렇게 기둥실 잡고 평매듭들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짜잔! 옆에 고리들 생긴 거 보이세요? 그래서 살짝 나비 같은 느낌의 매듭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가 피코 평매듭이에요. 다음은 그냥 일반 평매듭 할 건데, 피코 평매듭을 잘 완성하셨으면 그냥 평매듭은 너무너무 쉬우실 거예요. 자, 다음 가볼게요. 평매듭 시작합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왼쪽 사자, 일자실은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서 왼쪽에 있는 세모 구멍으로 통과.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엔 오른쪽 사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2번이 한 세트예요. 자, 놓고 오른쪽 사자, 일자실은 가장 위에다 두시고요.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이 기둥실의 아래로, 오른쪽에 있는 세모의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기둥실 꼬이면 나중에 안 예뻐요. 중간중간 꼬이는 기둥실들은 다시 바르게 자리 잡아주시면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매듭 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평매듭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2번의 매듭이 하나의 평매듭을 완성해요. 아까는 피코 평매듭이라고 해서 저렇게 나비 모양 날개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아래로 살짝 간격 두고 매듭 지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첫 번째 매듭 바로 아랫부분에 계속해서 매듭 지어 나가시면 돼요. 저는 평매듭 한 6개 정도 만들었어요. 6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매듭은 12번 정도 지었겠죠. 왼쪽, 오른쪽 2개가 하나의 평매듭을 만든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정도의 매듭을 만들었지만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듭의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왼쪽 오른쪽이 계속 너무 헷갈려요. 모양이 약간 이상해져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려서 매듭 지어주세요. 왼쪽을 했으면 그냥 왼쪽 사자만 계속 짓던가, 오른쪽 사자가 난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사자만 계속 짓던가. 그러면 사실 그건 평매듭은 아니고 꼬인 매듭이라고 해서 다른 매듭인데, 약간 디자인은 달라지지만 매듭이 살살살살 돌아가는 모양이 그것도 꽤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난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사자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나름 재미있는 디자인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평매듭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 밧줄 매듭이에요. 평매듭을 짓던 4줄을 동시에 다 기둥실로 잡아서 함께 돌려 묶을 건데, 짧게 들인 실 중에 하나를 일단 접어서 고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두고 함께 잡아주세요.
내가 만들려는 밧줄 매듭의 넓이보다 약간 더 길게 해주셔야 돼요. 그 고리 부분을 아래로 두고 긴 실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분히 감아주세요. 펑매듭 할 때 썼던 실 4줄과 고리를 만든 실을 함께 돌려 감아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너비만큼 차분히 돌돌 감아주시는데 너무 세게 감으면 나중에 또 실이 잘 안 딸려 올라오고 너무 설게 감으면 그냥 풀려버리니까 적당히 강도 조절하면서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함께 감아주신 후에 내가 원하는 그런 너비만큼 실이 감아졌으면 저기 고리 만든 동그란 고리 그 부분에다가 감아 내려오던 실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감아 내려오던 실 집어넣어 주세요. 저는 고리를 너무 짧게 만들었더니 저때 집어넣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너무 짧지 않게 고리 만드셔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자, 쏙 빼내고 자, 감아 내려오기 전에 위에 남겨뒀던 실 있죠? 위에 남겨뒀던 실을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잡아 당겨서 저 고리와 저 고리 사이에 넣은 실들을 돌돌 감은 실 사이로 숨겨주시는데 너무 끝까지 잡아당기면 오히려 매듭이 풀려요. 고리와 저 남은 여분 실이 안으로 반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될 때 멈추시면 돼요. 지금 저 되게 꽉 감아가지고 끌어올릴 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 아래에 남은 여분 실과 위에 끌어올린 실들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시는데 기둥실 자르지 않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둥실 자르면 너무너무 슬퍼지니까 기둥실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시면 밧줄 매듭 완성이에요. 로프낫이라고도 부르는 이 밧줄 매듭은 옛날에 뱃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해요. 자, 나머지 짧은 실 하나 더 가지고 똑같이 밧줄 매듭 해볼 건데 나는 한 번만 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고리 만드셔서 고리 부분이 아래쪽에 가게끔 두신 후에 자, 긴 남은 실로 위에서부터 고리가 있는 아래쪽으로 차분히 감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운데에 모아져 있는 실 모두 다 같이 또 그 고리 만든 실까지 같이 감아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감아 내려온 실의 끝부분을 내가 원하는 넓이만큼 감아줬으면 감아 내려온 실의 끝부분을 고리에 집어넣어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고리 작아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이번엔 고리 조금 더 크게 잡았어요. 쭉 내려와서 고리 자 볼게요. 고리 끝부분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감아 내려온 실을 집어넣어 주시고 아까 위에 남겨둔 실을 잡아당겨서 고리와 여분실을 감아져 있는 부분으로 숨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끝까지 완전히 다 잡아당기면 오히려 매듭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살짝 숨겨 들어갔다는 느낌 정도, 그 정도 되시면 멈추신 후에 남은 여분실들은 바짝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둥실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이제 살살살 만져서 모양 예쁘게 정리해 주세요. 로프 매듭의 저 밧줄 매듭의 넓이는 꼭 저는 한 2cm, 1cm 조금 넘게 잡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너비만큼 해주시면 되는데 너비가 너무 좁으면은 끌어올릴 때 그냥 끝까지 당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좁진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로 아랫부분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냥 자르기만 하셔도 되고 뒤에 영상에서 이제 보일 테지만 저는 한 줄 한 줄 풀어줬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추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모두 완성이에요. 오늘 사용된 매듭의 종류는 총 4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었던 왕관 매듭,
두 번째, 나비 모양을 만들었던 피코 편매듭. 세 번째, 그냥 편매듭. 사실 두 개는 같은 매듭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밧줄 매듭.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해서 북마크를 만들어 봤어요. 이외에 아까 중간에 살짝 설명드렸던 스파이럴, 꼬인 매듭, 그거는 평매듭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쉬운 매듭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매듭으로는 제 영상 중에서 팔찌?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영상들도 한번 둘레둘레 둘러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작업한 이 마크라메 북마크는 달달 아트 연구소의 김다라 강사님과 디자인을 공유하는 작품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 되실까 싶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마크라메 팔찌 반지 만들기 영상 같이 첨부해 놓을게요. 그거 한번 눌러서 함께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꿈태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